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을 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무능한 것은 군대 안 간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보여준 거는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일부죠. 일부 중에서 상당히 지능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집단의 소수 집단의 의혹을 국민적 의혹이라고 완전히 과장을 해가지고 계엄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은 목숨을 걸고 실패하면은 하야했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 목숨을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으면 안 했어야지. 보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주인공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유능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이라야 돼요. 보수의 미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도가 있고 그다음에 유능하고 예절 바르고 난 그런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 같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기준에서요. 잘 속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없고 그리고 무능하고 특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을 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7년 전쟁이란 임진왜란을 다룬 소설 김승한 선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만참이란 말은 10,000번 목을 베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무능한 통치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무능한 것은 군대 안 간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보여준 거는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무능하면 보수가 아니죠. 발작적 계엄령 선포라고 보는데 포고령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타겟이 저는 이재명 민주당이 오히려 주 타겟이 아니고 한동훈 그다음에 성관이 그다음에 의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 타겟이 한동훈 성관이 의사들.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성관이를 급습해가지고 거기서 서버를 빼내와가지고 그걸 뭐 포렌식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용도 별건 수사식으로 해가 조작을 해가지고 4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국회를 혼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출발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민들의 주권적 결단 아닙니까? 선거라는 것은. 그렇죠. 그것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여소야대도 국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거를 그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안 받아주기 위해서 부정선거였다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반역 아닙니까? 자신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상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저 김용현 장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뭐 했다고 하는데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국민적 의혹으로 존재했습니까? 그게 국민적 의혹입니까? 일부에서 주장. 일부죠. 일부 중에서 상당히 지능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집단의 소수 집단의 의혹을 국민적 의혹이라고 완전히 과장을 해가지고 계엄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 복무를 안 한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여성을 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킨 경험이 없으면은 이 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 총을 가진 집단인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그걸 한다는 것은 더구나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잡혀가지고 사형되든지 아니면 뭐 그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6명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예. 인용이 안 되고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돼 가지고 대통령이 복귀한다. 예. 복귀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자, 그다음 상황은 이제 60일 안으로 예, 대선이죠. 대선인데 이때부터 이 여론의 압박은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법원. 아니죠. 이재명 대표. 그렇죠. 법원과 이재명 대표한테. 예. 자, 그러면은 헌재가 이런 판결을 했으니까 법원도 예. 최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예. 빨리 해라. 어? 빨리 해라는 게 항소심 판결 빨리 나오라. 예. 뭐 대법원 판결도 빨리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압박이 그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에 걸린 두 사람 예. 윤석열, 이재명 동시 퇴출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좋은 거다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여망을 업고 예. 나오는 이 반민주당 세력의 후보가 누구냐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겠는데 예. 그런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에서는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특히 예. 윤석열 편에 섰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던 예. 후보는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새로운 얼굴을 새로운 후보를 그런 상황에서 만들고 예. 국가적 아젠다를 완전히 새로운 걸로 딱 던졌을 때 예. 그때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있을까요? 그럼 보수 진영에서. 저는 반윤석열 노선을 확실하게 했던 사람은 두 사람 아닙니까? 이준석, 한동훈. 예. 한 사람은 40대, 예. 한 사람은 50대. 예. 그래서 예.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예. 문화 교체를 들고 나올 때 예컨대 예. 이준석 대 이재명 예. 구도가 되면은 저는 재밌을 거로 봅니다. 그래요? 그건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고 합시다. 예. 당선되는 순간부터 퇴진운동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재판 받으라고? 그렇지. 재판 예. 받으러 오라고. 그 다음에 이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헌법과 비춰가지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예. 그때부터 난 레임덕 될 수 있다고 봐요. 예.